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저는 그 3년 전쯤 유방암 수술만 간단히 하고요. 지금까지 자연치유 요법만으로 건강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제 숲속 아지트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곳에 앉아서 제가 쓴 책을 읽어드리는 그런 콘텐츠로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저기 하얀 건물 앞에 피어있는 배롱나무, 진분홍 꽃들도 보이고 이 풍경이 그대로 보여서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저기 태극기도 그대로 보이고요. 허수아비가 어디로 갔죠? 허수아비가 안 보이네요. 이 들판을 매일 지키고 있었는데 호수아비가 안 보여서 섭섭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떤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냐면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움직여야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연치유요법으로 건강을 지켜오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방법 중 하나가 맨발 걷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나눌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술하고요. 처음에 이제 베델 수양원이란 곳에 2달 반 정도 이제 가서 있었었는데요. 가족들 두고서요. 저한테는 휴가 같은,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유방암으로 인해서 어딘가가 특별히 불편하고 아프고 그래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수술 후에 뭐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휴가처럼, 그렇게 저만을 돌보면서 쉬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있었죠. 중증 환자분들도 많이 와 계셔서 더 이제 저 혼자 쌩쌩한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칙들을 많이 배워왔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말씀도 듣고 건강 관련 강의들도 참 많이 듣고 그때 많은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도 새롭게 만날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제가 제 삶으로 가져온 것이 이 스트레칭인데, 그 스트레칭 하는 동작을 제가 언제 찍어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할까 합니다. 혹시 저처럼 건강을 지켜가셔야 되는 분들 계시면 매일매일 스트레칭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를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는요, 그냥 캐나다에서 오신 어떤 분께서 이 스트레칭이 정말 암 많은 분들한테 좋다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새벽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7시에 아마 아침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 가기 전에 6시쯤부터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예배를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냥 따라 했었어요.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잖아요. 온몸이. 그냥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특히 암 하는 분들한테 왜 좋냐면요. 왜 필요하냐면, 꼭 필요한 이유가 이 스트레칭이 우리 몸속에 모세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지켜주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혈관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모세혈관을 왜 튼튼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얘기가 이해가 될 텐데, 모세혈관이 우리 몸속에서요, 혈관 가운데 9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면 굵게 이렇게 흐르는 그런 혈관들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큰 혈관들은 1%밖에 안 되는 거겠죠. 99%가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얼마만큼이냐면요. 99,000km라고 합니다. 99,000km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저도 그런데요. 그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구를요, 무려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이요. 우리 인체의 신비가 놀랍죠?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의 모세혈관이 우리 몸속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긴 많은 모세혈관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요. 이쪽 길로 가야겠어요. 오르막길을 올라왔더니 숨차네요. 오늘도 당연히 왼발입니다. 그 모세혈관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수분, 영양분, 그리고 산소들을 큰 혈관 세포들에게 옮겨주는, 날라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나무로 치면요, 그 땅속 뿌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큰 뿌리들 말고 잔뿌리들 많잖아요. 나무 뿌리들이요. 이 잔뿌리들이, 뭐 큰 뿌리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잔뿌리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 수분이나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여야지 그 나무가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도 이 99%에 해당하는 모세혈관들 속에서 수분, 그리고 영양분, 산소 공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필요 없는 독소들이 배출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 모세혈관들이 노화나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 운동 안 하고 살고 이런 잘못된 삶의 습관들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서도 우리 몸속의 장기들이 이제 노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두어도 이제 노화가 되는데, 또 음식 같은 거 잘못 먹고 운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더 이제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면 숫자가 이제 그냥 자연 노화에 의해서도 60대가 되면 모세혈관의 숫자가 40%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거나 혈관벽에 노폐물들이 쌓여서 이제 그 모세혈관이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 몸속에서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혈액이라는 건 빨리빨리 원활하게 돌아야지 건강한 거잖아요. 그리고 노폐물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쌓여 있고, 그러면 독소로 우리 몸속에 쌓이고요. 근데 이제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요, 제가 결정적인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왜 암환우 분들한테 이 스트레칭이 중요하냐면요. 산소 공급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게 이 모세혈관에 하는 일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환우 분들은요,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팔이 아파서요, 나름 발로 바꿀게요.
그 중에서도 그 산소가 몸속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산소 결핍증인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환경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환경이요. 저산소증. 그래서 아픈 분들이, 암하는 분들이 산소가 아주 많고 맑은 산소를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시면 낫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겠죠. 그 환경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현대인들이 숨죽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스트레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뭐 특히 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깊은 숨 쉬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시면서 생활 속에서 내가 깊은 숨을 쉬고 있을 때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숨죽이고 이렇게 잔숨을 쉬고 사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그냥 건강하신 분들도 이상구 박사님 강의에 의하면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시고 그러면 특히 더 이제 숨을 얕게 쉴 수밖에 없겠죠. 숨을 죽이고 이렇게 살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런 것도 현대인들한테 암이라는 질병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내려가야겠어요. 이쪽에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번에는 계단 말고 그 옆길로 갈게요. 저는 주로 이 흙길로 다닙니다. 저 계단보다는. 그래서 저산소증을 암세포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체온증. 저체온일 때를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올라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대로 체온이 1도 내려가면 그만큼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선풍기 켜놓고 절대 못 자게 하거든요. 자다 보면 잠이 들면 선풍기 바람이 계속 그 몸에 덮칠 텐데 당연히 저체온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암세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건강한 사람들 몸속에서도 암세포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생겨나는 거 아시죠? 경치가 이쪽이 날 것 같아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저산소증, 그 다음에 저체온증, 체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배꼽 티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 많은데 겨울에도 막 그런 분 많으시죠? 좀 잠시만요. 지양해야 될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당분이 많은 상태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암세포의 먹이가 당분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단 거 드시면 안 되거든요. 저도 단 거를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끊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고요. 흰 밀가루로 만든 뭐 흰빵이라든지 국수 같은 거 2년 넘게는 절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현미밥, 가끔씩 통밀빵, 통밀국수 정도 가끔씩 먹고 했는데 요즘은
빵을 먹는 횟수가 조금 늘어서 지금 조금 해이해졌는데요.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초심을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사실. 그래서 초심 하나 봐요.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번 저를 또 돌아보고 고쳐가야 될 것들을 또 한번 이렇게 다져보는데요. 그래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지 저 자신이 또 고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활동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이요. 저산소 상태, 그 다음에 저체온 상태, 그리고 당분이 많은 그런 상태가 우리 몸속에서 지속이 되면 암세포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가능하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는 게 건강을 지켜가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얘기들을 섞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가요.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 몸이 저산소증일 때 암세포들에게 그 유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산소가 가득해야지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데 이 모세혈관들이 그 산소를 아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암한우 분들한테 특히 이제 스트레칭이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그 캐나다에서 오신 그분은 이렇게 워킹보다도 더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세포 구석구석마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가장 좋은 운동법이 이 스트레칭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나니까 또 왼발 걷기의 그 기적에 대해서 제가 또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하루라도 안 하면 정말 굉장히 허전하고 꼭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스트레칭도 이게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가능하면 하루라도 안 빠지고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제가 그곳에서 배워온 그 동작들을 풀로 다 하면 25분 정도 매일 새벽마다 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조금 약식화해서 15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하는 동작들이 또 두어 가지 있어요. 브릿지 동작이랑 어쨌거나 온몸의 이 근육들을 힘껏 있는 대로 이렇게 늘려주고 당겨주는 그런 동작들을 할 때 이 모세혈관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처럼 건강을 지켜가셔야 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 스트레칭 동작을 꼭 제가 하는 동작이 아니라도요, 이상구 박사님의 뉴스타트 센터라는 그 검색어를 치시면 그쪽에서도 스트레칭 하는 동작들이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하셔서 모세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